협조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옛날부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억제대를 묶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도 힘들고 보시는 어머니 마음도 힘들고 환자도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신마취를 많이 합니다. 전신마취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전신마취라는 것은 중추계를 억제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호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사에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일 큰 장점은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위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삭관을 해야 됩니다. 튜브를 기도에 넣어서 환자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전부 입안으로 하잖아요. 치과 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윗니 아랫니가 닿는 교합입니다. 이 교합을 위해서는 코로 기관을 삭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 넣는 이 기관 삭관은 숙련되지 않은 분이 하시게 되면 코 안에 피가 나고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코튜비션에 능숙해진 전신마취랑 같이 팀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취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수면마취입니다. 치과에서 하는 마취는 입 안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마취하는 국소마취가 있어요. 그건 환부만 마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취 주사를 맞으려는데 환자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혈관에다가 주사를 놔서 진정약을 놓고 의식화 진정요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환자가 자발호흡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극을 주면 느낍니다. 의식화 진정요법의 경도, 중등도가 지나서 약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깊은 진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깊은 진정을 수면 마취라고 합니다. 마취는 그 부위의 통증을 없애줘야 마취가 됩니다. 진정은 스트레스, 공포만 없애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법을 통해서는 통증을 없애주는 어떤 부가적인 방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면 환자는 틀림없이 그런 장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치료를 하고 끝날 건가요? 아니잖아요. 평생에 몇 번 전신마취를 할 건가요?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보호자나 치과의사나 환자 자신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전신마취가 아닌 다른 습관적인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인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생활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교육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치과 치료는 동일합니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보호자나 의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일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